예, 지프 그랜드 체로키 시승회 끝나고 돌아갑니다. 오늘 여기 강남 파이널센터 지하 6층에서 시작을 해갖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 차 타고 오고, 여기서 용인 갔다가 오는 코스였는데 한 차당 2명씩 탔죠. 그래서 오며 가면서 반반씩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 그 시간 자체가 이렇게 막 되게 뭐 길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꾸역꾸역 탔습니다. 신형 그랜드 체로키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딱 그랜드 체로키에 거는 딱 기대치예요. 그러니까 막 그 이상만큼 좋아졌다 뭐 그 느낌은 아니고, 기대만큼 못하네 뭐 그렇지도 않고요. 딱 그 원하는, 딱 예상한 딱 그 정도의 기대치입니다. 일단 풀모델 체인지된 차답게 안팎으로 많이 변하긴 했는데 10년 만에 신차인 걸 생각을 하면은 생각만큼 또 이렇게 많이 안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7인승이 나오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7인승이 없었죠. 3열이 있는 7인승 L이 나오고, 그리고 편의 장비가 좋아졌고요. 그리고 실내가 좋아졌어요. 뭔가 이렇게 외장보다는 실내가 좋아진 게 조금 더 눈에 띄고요. 외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랜드 체로키 같은 차가 기존의 틀을 잘 안 바꾸면서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루는 정도인데, 그래서 그 변화의 정도만 보면은 풀모델 체인지보다는 약간 좀 부분 변경의 통상적인 그거에 좀 더 가깝지 않나. 근데 확실히 좀 더 세련되긴 했고요. 이게 같이 놓고 보면은 오버랜드보다 확실히 썸밋 리저브가 좀 더 예쁘긴 합니다. 이게 오버랜드는 그릴 그 안쪽에 그게 검은색 그게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티가 나는데, 썸밋 리저브는 그게 장식이 좀 더해져 갖고 소재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딱 한눈에 보기에도 썸밋 리저브가 좀 더 예뻐요. 가격이 딱 1000만원 차이 나더라고요. 1000만원. 그 1000만원 차이가 꽤 많이 난다고 할 수가 있죠. 1000만원이니까. 이게 주행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내장 디자인, 내장재, 그리고 편의 장비, 여기에서 대략 1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썸밋 리저브와 두 트림 이렇게 번갈아 보잖아요. 그러면은 실내가 확실히 썸밋 리저브가 훨씬 더 예쁘긴 해요. 이게 좀 더 고급스럽죠. 그러니까 오버랜드는 딱 실내 타면은 그래도 구형보다 조금 좋아졌네 뭐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은, 썸밋 리저브는 딱 실내를 보면은 꽤 괜찮네 뭐 이 정도의 차이. 그 실내만 딱 보면은 두 트림이 뭔가 급이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 정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버랜드도 이게 구형에 비하면은 이게 많이 좋아진 게, 그러니까 구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대를 거스르는, 또는 이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차처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는 그게 트럭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거기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투박한 느낌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형 오버랜드는 그런 좀 투박한 느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구형에 비해서는 저 하이그로시가 많이 생겼어요. 하이그로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많이 쓰였더라고요. 버튼도 좀 오밀조밀하고, 다른 거보다 저는 이렇게 모니터가 정사각형이 아닌 게 다행이더라고요. 왜 기존에 뭐 크라이슬러나 마세라티나 이제 같이 쓰는데 모니터가 정사각형이거든요. 요즘에 모니터가 정사각형이면 그거 진짜 촌스러워 보이는데, 그래서 정사각형은 아니겠지 했는데 좀 직사각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안쪽에 있는 메뉴도 많이 늘어났는데, 뭔가 그 메뉴가 좀 두서가 없더라고요. 뭔가 좀 정리가 좀 덜 된 느낌? 카메라 같은 메뉴는 막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정리가 좀 안 된 느낌이에요. 그 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앵글을 지원을 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360도 기능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급 가격을 생각을 하면 그것도 혹시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구형에 비하면은 시트의 크기가 약간 좀 커진 느낌이고, 뭔가 이게 커졌다기보다는 몸이나 엉덩이를 감싸는 그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난 느낌? 그리고 가죽이 약간 미끄럽습니다. 보통 가끔 미국 차들 보면은 시트 가죽이 조금 미끄러운 경우가 있는데, 이 차도 그래요. 아주 막 미끌미끌한 정도는 아니고 약간 미끄러워요.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 성격에 맞게 시트 포지션도 약간 높고요. 미국 차로는 드물게 이쪽에 사각지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국에서 추가로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사이드미러 저 바깥쪽에 저 볼록 거울 그 면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차들 타면은, 예를 들어 테슬라 이쪽에 사각지대 되게 크잖아요. 근데 별로 없더라고요. 와, 여기서 지금 우리 집까지 58분 걸리네요. 여기 지금 강남역 사거리인데 58분 걸립니다. 어쨌든 이게 롱 휠 베이스 버전이어서 기존의 그랜드 체로키보다 2열 공간이 더 넓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찍었던 그랜드 체로키 딱 비교해서 보니까 2열의 무릎 공간은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늘어난 휠베이스가
3열 공간에 할애가 된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3열 세우고도 트렁크 공간에 좀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9형과 비교하면은 2열의 무릎 공간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랜드 체로키 L은 3열 공간에 좀 강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타본 7인승 SUV 중에 3열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거주성이, 그러니까 전체 거주성, 종합적인 거주성이. 최근에는 그 디스커버리 가장 괜찮았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랜드 체로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L이. 왜냐면은 2열 시트 가장 뒤로 슬라이딩 시켜도 제가 딱 앉으면은 무릎의 공간에 하나는 안 들어가도 한 요만큼은 남거든요. 보통은 7인승 3열에 타면은 닿죠. 근데 얘는 좀 이렇게 공간이 남아갖고 그런 3열 거주성에, 그리고 이게 차가 높다 보니까 머리 위도 공간 남고 주먹 거의 하나 들어가요. 3열 머리 위로. 3열 시트도 그렇게 작지 않고. 그래서 그랜드 체로키 L의 실내에서는 3열의 거주성이 가장 강점이 있습니다. 보통 7인승의 3열은 플러스 2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막상 성인이 앉아보면,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딱 앉아보면은 그냥 간신히 앉는, 또는 그냥 애들 정도나 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보통 공간인데, 이 그랜드 체로키 L의 3열은 성인이 앉아도 될만합니다. 물론 제가 주행 중에는 3열에 못 앉아봐서 승차감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예측은 못하지만 2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열의 승차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주행에서는 승차감이 가장 큰 강점인데 2열도 좋더라고요. 2열도 보통 1, 2열 차이 나잖아요, 승차감이. 근데 이 차는 1열과 2열의 차이가 거의 없고, 심지어 방음도 좋아갖고 2열이, 보통 제가 2열에 타서 주행을 하면은 요 휠 하우스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소리가 대부분의 경우 많이 들리는데, 이 차는 그쪽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갖고, 이 차가 뭔가 이렇게 방음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근데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지프 보면은 심지어 그 랭글러조차도 구형에 비해서 이게 방음이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조용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랜드 체로키는 뭐 당연히 더 좋아진 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유리만 봐도 이중접합이에요. 특히 1열 같은 경우는 이중접합 치고도 좀 두껍더라고, 유리가. 2열은 그거보다 조금 얇은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방음이 좋은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또 엔진 소리는 또 크게 들리고, 물론 다른 부분의 방음이 좋아서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는데, 이 차는 가속할 때 엔진뿐만 아니라 이게 배기음도 좀 의외로 좀 크게 들리는 차라서, 그러니까 그 사이즈의 286마력이면은 뭔가 이렇게 동력 성능이 되게 강조된 차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잘 나가는 건 아니고, 근데 막 좀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이 배기음도 크게 들리고, 실제로 체감 속도도 높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속도가 한 100 정도 됐겠다 싶은데 딱 보면 한 80 정도밖에 안 됐고, 그렇습니다. 플랫폼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바뀌긴 했는데 펜타스타 V6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아직도 펜타스타인가? 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면 그게 언제적 펜타스타인데 아직도 그 V6 3.6 자연흡기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사골이라고 하죠, 사골. 그리고 변속기도 기존과 같은 ZF 디자인의 8단. 이게 FCA가 미국에서 코코몬가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다른 시승에서도 여러 가지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ZF의 그 성능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뭐 직결감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뭔가 변속 충격도, 근데 이게 저속에서 변속 충격 막 나는 거 보면은 이게 그 쉐보레랑 약간 좀 비슷합니다. 이것도 뭔가 미국의 특징인가? 그러니까 이게 회사는 달라도 이게 미국 차의 약간 특징인가 싶은 게 몇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저속에서 변속기 충격도 그렇고, 그 문 옆에 차명 크게 박아놓는 것도 그렇고, 말리부 트래버스도 옆에 이렇게 넣잖아요. 그랜드 체로키도 트렁크에는 차명이 없고, 보통 트렁크에 차명이 있는데 얘는 그거 없어요. 옆에 그랜드 체로키라고 이렇게 크게 붙습니다. 이 차는 도어 센서가 1열에만 있거든요. 2열은 없죠. 근데 트렁크엔 또 있어요. 트렁크 열려고 딱 손 넣으면은 그 버튼 고무로 된 거, 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게 여는 거고, 이쪽에 약간 동그란 게 또 있는데, 이게 뭔가 했더만 이게 센서더라고, 센서. 그러니까 키 있는 상태에서 그 왼쪽에 있는 거 동그란 버튼, 고무 버튼 누르면은 문이 잠깁니다. 이게 센서예요. 근데 확실히 구형에 비하면은 이렇게 전반적인 내장재나 그 만듦새가 좀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오버헤드 콘솔에 보면은 요즘엔 차에 잘 없죠. 그 케이스가 있는데 안쪽에 약간 좀 부드러운 소리가 깔려 있어요. 막 저는 되게
단단한 막 우레탄 같은 거 깔렸을 줄 알았는데 딱딱하고, 그게 아니라 약간 좀 부드러운 소재가 깔려 있고 그 플라스틱의 그 끝 처리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주행에서는 승차감 2열까지 꽤 좋은 게 가장 큰 장점이고, 파워트레인이 가장 좀 처지는 부분, 특히 요즘에는 미국 차도 그런 경우가 되게 없는데 뭔가 예전에 미국 차의 그런 특성을 좀 지금 느끼는 그런 기분이죠. 예전에 미국 차 특성이 초반에 토크 민감하게 밟으면 훅 나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막상 밟으면은 잘 안 나가고 뭐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신형 그랜드 체로키 3.6이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차가 무겁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지 초기 기동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속 페달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훅훅 나가게 해놨는데 쭉 밟으면은 잘 안 나가고, 그거보다는 또 그 변속기가 되게 좀 떨어지는 게, 이게 변속 충격이 꽤 많아요. 요즘에 타본 자동 중에서 변속 충격이 크고 작은 이게 좀 가장 많은 축에 속하죠. 요즘은 자동 변속기라고 해도 그렇게 변속 충격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차는 아주 저속에서 출발할 때라든가 또는 이렇게 킥다운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킥다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열에 한 7, 8번은 거의 비슷한 변속 충격이 있더라고요. 오버랜드는 차로 중앙 잡고 가는 그게 없습니다. 썸밋 리저브에는 있는데, 그래서 차로 유지 그게 중요하신 분들은 썸밋 리저브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기 2열 통풍 유무가 있더라고요. 2열 통풍 유무. 썸밋 리저브는 2열에 통풍 시트가 있어요. 수입차로는 굉장히 드물죠. 근데 오버랜드에는 없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시승하면서 중간중간에 물어보니까 차가 좀 단단해졌다, 거의 비슷한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느끼기에 사실 그랜드 체로키 구형 가솔린을 타본 지가 굉장히 좀 오래여갖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단단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그 직원이랑 다른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단단해졌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시트 쿠션이 조금 단단해갖고 단단해졌다로 예상을 할 수가 있긴 하죠. 근데 단단해도 승차감이 좋으니까 확실히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구나. 물론 에어 서스라고 다 승차감이 좋은 건 아닙니다. 보통 좋은 승차감 이꼬로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에비에이터는 에어 서스펜션인데 승차감이 제 기준으로 되게 많이 떨어졌고, 그게 되게 단단해갖고 충격을 하체가 흡수하는 게 아니라 충격에 딱 버티더라고요. 버티는 그런 느낌? 근데 그랜드 체로키는 약간 좀 단단해도 충격 흡수가 꽤 좋아갖고, 근데 2열에 USB가 많더라고요. 센터 콘솔 2열 아래에 USB가 4개나 있어요. 근데 위에는 C타입이고, 그래서 USB는 되게 많아서 좋은 것 같고 220도 있고요. 그리고 오버랜드는 사전이 아니고, 썸밋 리저브는 사전이라고 하는데 오버랜드는 사전 공조 시스템은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7인승 L이 나와갖고 저 차를 막상 실물로 보면은 차가 기존의 그랜드 체로키에 비해서 되게 많이 거대하다, 막 좀 그런 느낌이 들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실제로는 차가 이제 전장이 5.2m가 넘어가니까 이제 풀사이즈에 가까운데, 막상 실물을 보니까 뭔가 원래 이렇게 나온 차처럼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일반 그랜드 체로키가 나오면은 L을 먼저 봤기 때문에 차가 좀 작아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디젤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이게 발표가 될 때 그게 디젤이 말이 없었거든요. 아마 디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대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좀 비싸긴 하겠지만 디젤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배기량에 부담이 없는 2.0이고요. PHEV는 사실 지금 이 그랜드 체로키는 그 배기량에 대한 좀 부담이 있죠. 아무리 그 미국 차 이쪽에 선호하시는 분이 기름값에 좀 신경을 덜 쓴다고 해도 이게 최저 배기량이 3.6L고 이거 다음에는 바로 5.7L잖아요, 가솔린이. 그러니까 이렇게 배기량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L니까 이제 그런 부담은 좀 적죠. 그래서 그랜드 체로키는 딱 예상한 만큼의 상품성이고요. 여전히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최신 장비들이 좋아지긴 했는데 일반적인 그런 트렌드와는 약간 좀 다른 그런 느낌이어갖고, 뭔가 프리미엄 브랜드의 랜드로버가 있다면은 대중 브랜드에서는 그랜드 체로키가 그렇지 않나, 비슷한 포지션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신형 그랜드 체로키는 뭔가 좀 이렇게 급하게 런칭을 한 게 아닌가. 왜냐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돼요. 그게 아직 뭐 하나 인증을 좀 덜 받아갖고 시승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지금 구동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갖고 이제 기자들이 갖고 있는 티맵으로 연동을 해갖고 안드로이드 오토로 사용을 했는데 그게 무선인 건 좋은데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아까 그 갈 때는 연결이 잘 됐는데 올 때 다시 연결하려니까 한 번 실패하고 다른 사람 핸드폰도 또 실패하고 그래갖고 그냥 핸드폰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선인 건 좋은데 이게 좀 약간 딱 보니까 연결이 그 프로세스가 약간 좀 복잡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랜드 체로키는 L이 먼저 출시가 되고요. 내년에 PHV는 출시가 확정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일반 그랜드 체로키가 내년에 출시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저는 그랜드 체로키 L이 판매 비율에서 월등히 높을 것 같았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국내에는 뭐 거의 반반 정도의 비율이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오늘 그랜드 체로키 L 퇴근 운전은 끝입니다.